이렇게 갑니다, 오늘. 오늘은 뭐 출산 여성 이런 뉴스가 많네요. 두문불출했던 리설주 알고 보니 셋째를 출산한 것을 우리 정부 당국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출산한 리설주 얘기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아침에 들어온 뉴스 속보부터 너무나 중요한 속보기 때문에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6시쯤에 탄도미사일을 결국 발사했습니다. 주말까지만 해도 그제 발사했던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서 청와대는 방사포다, 쉽게 말해 대포다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탄도미사일로 밝혀졌는데 오늘 쏜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상공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가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합참에서는 비행거리가 약 2,700km. 일본의 일부 지역에선 대피 명령까지 오늘 아침 떨어졌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김구식 교수님, 일본의 상공을 갈랐다.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뉴스고 지금 아베가 국민의 생명 지키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들인 정도보다 일본에 있는 시민들이 받아들인 충격의 정도가 더 크다고 해요. 일본 상공을 이렇게 북한 미사일이 갈랐다. 일본이 좀 유난히 좀 또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좀 공포심이 있어요. 1998년에 일반 대포동 미사일이라고 해서 그때 미사일이 아니고 장거리 로켓을 일본 열도를 지나서 한번 통과시켜가지고 그 뒤로부터 북한이 일본이 이제 재무장하기를 굉장히 명분을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미사일 형태로는 처음에 이제 일본 상공을 통과한 건데 일본으로서 굉장히 공포스러울 텐데 저는 지금 이 도발이 굉장히 다중적인 포석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다중적인 포석이 있다. 첫 번째로는 이미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만 8월 초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 김정은이 했던 말이 괌을 포위 사격했다고 했잖아요. 그러게요. 그럼 괌을 포위 사격하는 건 바로 IRBM이라고 하는 중거리의 탄도미사일인데 그 괌 포위 사격에 자기가 말폭탄이 아니라 빈말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김정은은 보여준 거예요. 거죠. 사거리가 거예요. 가능하다. 사거리가 네. 가능한 것을 괌 쪽은 아니지만 태평양 쪽으로 해서 일본의 삿포로를 지나가지고 홋카이도를 지나서 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괌 포위 사격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앵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엊그제 있었던 이 동해상에서의 이 세 개의 단거리 발사체 주말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군 당국 그리고 미국 사이에 좀 이상한 정보가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 정부에서는 청와대 내에서는 장사포라고 이야기를 섣불리 예단을 해서 북한이 지금 물지프리엄 가디안 중에서도 굉장히 저강도 수준의 도발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대포다 북한이죠. 예, 이게 저강도 수준 도발이기 때문에 협상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다라고 지금 좋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란 듯이 지금 오늘 2,700km 날아가는 걸 일본 상을 지나서 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거 예.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쏜 게 대포라고? 그러니까요. 한번 봐라. 그러니까 일본은 갈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적어도 협상 국면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우리 청와대가 계속 협상에 대해서 안달이 단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으로서 굉장히 안보상에 좀 위기의식이 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북한 김정은의 속내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북한의 어떤 이런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만반의 대비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번에 오늘 쏴올 2,700m의 이 중장거리 미사일은 지금 우리 청와대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 정말 협상으로 가지 않을까? 대화로 가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기대를 하루빨리 좀 정확히 정신 차려서 현실 인식을 좀 정확히 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달 7월에 북한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일본 홋카이도에서 바다 쪽으로 떨어지는 모습, 영상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지난 7월 달 겁니다. 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에게는 7월에 두 눈으로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 앞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물론 아직은 추정이지만 일본 상공을 가른 탄도미사일의 조금 전 발사에 대해서 더욱더 경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김은식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시사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일단은 이 김병희 박사님 미사일 자체의 어떤 안보상의 위기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을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괌 포위 사격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사실 북한이 김정은이 좀 주춤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둘 간의 게임 속에서 거의 이제 김정은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괌 포위 사격이 말폭탄에 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쐈다라는 주장들이 있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의 함의를 좀 분명히 봐야 될 것이 바로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단거리 발사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한 250
250km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사분계선에서 대한민국을 향해 쏘게 된다면 어디까지 날아오게 됩니까? 그게 결국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발사대 기지까지 날아오게 되는 건데 경북 성주의 사드 발사대가 요격 가능한 고도가 상공 40km 이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그 밑으로는 우리 정부가 막을 수 있는 건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상공 30km 이하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공격하게 됐을 경우는 대한민국의 성주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북한의 의도는 분명한 거죠. 북한은 핵실험과 ICBM의 발사를 통해서 미국과 1대1 협상을 하겠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방해가 될 수 있을 만한 모든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데 그게 바로 지난번에 있었던 서해 5도에 대한 점령 그런 작전까지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추진해가고 있는 이러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만전의 대비를 취해야 될 것이고 북한이 섣부르게 대화에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야 될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뉴스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NSC 직후의 참모들과 함께 이 북한의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회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잠시 후에 대통령이 직접 밝히시든 청와대에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의 입장이 뉴스 속보로 들어오면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청와대의 뉴스 속보와 함께 청와대발 뉴스 속보와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설주에게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이 밝힌 이설주의 셋째 출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설주가 지난 2월에 셋째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에서 현안 보고를 한 겁니다. 이설주가 언제 첫째, 둘째, 셋째를 출산했지 함께 보시죠. 아까 스튜어디어스가 첫째, 둘째는 가상이었다. 셋째는 진짜다 했지만 이설주는 셋째다 진짜인 것 같아요. 2010년이 첫째입니다. 여름 전후에 첫째 아이를 출산했고 딸이라 추측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굉장히 고가의 유럽 딸을 위한 육아용품이 수입됐던 것까지 확인을 했었죠. 그때 당시. 정확한 성별, 이름, 나이 등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둘째는 2013년 1월인데 데니스 로드먼이 좀 입방정을 떨었죠. 만나고 와서 내가 들었는데 이름이 주애 킴 이렇게 말해서 김주애구나. 뭐 전 세계가 다 알았습니다. 셋째는 2017년 2월에 출산하지 않았을까? 성별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보당국이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이설주가 한동안 굉장히 모습을 감춰서 이거 이설주한테 무슨 변동이 생긴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출산이요. 그동안의 북한의 지도자와는 달리 이제 김정은은 부인을 대동하고 행사에 많이 왔기 때문에 이설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됐는데 안 나올 때마다 불화설이다 아니면 뭐 실각설이다 그다음에 아프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는데요. 결국은 낯이 나올 때마다 출산 때문에 안 나왔구나 하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은 이제 한 3년 단위로 아이를 낳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이제 집중되는 것이 북한이란 사회는 그 왕조 체제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왕조 체제 프레임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가 가지면서 이것이 후계 구도와도 이제 관련이 있고 또 첫째, 둘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딸로 확인이 됐지만은 이렇게 셋째를 또 낳았다는 것은 또 이 아이의 성별에 따라 가지고 또 이 앞으로의 후계 체제가 또 어떻게 될지도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셋째가 아들이라면 아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왕조 체제에서 또 아들을 또 선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기 위해서라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좀 계속 낳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셋째가 딸인지 아들인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 또 넷째로 나올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아들을 바라면서 계속 출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박상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셋째가 아들이 아니라 좀 딸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3대 세습에 이어서 만약에 이번 셋째가 아들이라면 4대 세습까지 가겠다. 지금 김정은은 그런 심상으로 계속 리설주를 통해서 출산과 임신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딸일까요? 아들일까요? 4대까지는 가겠어요. 이번 아들일 가능성도 높고 또 아들을 또 양산을 한다고 칩시다. 왜 그럴까 했을 때 이제 북한이 왕조 체제 이상으로 가는 어떤 권력에 대한 독점 이런 것들 세습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소위 3김으로 이어져오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능력에 비해서 체제가 너무 완벽하게 공고히 됐거든요. 저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어떤 주변의 어떤 권위라든가 안정성을 위해서 뭐 저런 노력이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될 것이 이제 국정원 특히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분단 상황에서 이렇게 부족한 적이 최근 몇 년에 처음입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비공개로 한 것은 이해하지만은 공개적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이거 지난 2월 달에는 아따 지금 채널 A에서 다룬 것이 미리 특종하려고 감춰놨다 한 건 아니잖아요. 예. 이제야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런 문제는 북한 같은 경우는 저 문제를 북한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소재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좀 더 국민들이 많이 쉽게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미사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우리끼리 많이 지나친 논쟁을 많이 하셨으니까 정확한 소식을 모르니까 그 얘기 하나 얹고 싶습니다. 성별도 지금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예, 성별 정도는 좀 나와야 된다. 아까 걱정해서. 아들이란 말 잘못한 것 같은데 예. 나온 겁니까?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뭐